오늘 첫 번째 게스트는요. 국내 불황을 이제 수출로 지금 올해 1월달에 2천만 불 수출탑을 받으셨습니다. 로봇을 수출해가지고 그 유진 로봇의 신경철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 먼저 저희 사진에 보면 네. 그 로봇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 로봇을 애처럼 사랑스러워하시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네, 로봇을 되게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진짜로? 예, 저는 뭐 로봇 인생이라고 할 정도로 네, 예, 네. 로봇을 좋아합니다. 아, 네. 로봇의 어떤 점이 이렇게 매력적입니까? 일단 저는 이제 로봇이 아직은 우리가 기능이 뭐 사람의 그 기능하고는 상당히 떨어집니다만은 네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영화나 뭐 만화에서 보듯이 결국은 이제 인간 로봇 공전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에 가장 가까운 어떤 기술적 제품, 엔지니어링 제품이 로봇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 로봇하면 뭐 3D 작업을 대신해주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개념은 맞다고 생각해요. 네. 사람에게 아쉬운 일이 3D가 꼭 공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로봇이 가장 순정적으로 잘 들어줄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기계적 발명품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혹시 청소 로봇 집에서 쓰시는 분 있으세요? 로봇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지금. 저는 다 저희 고객으로 보이는데요. 네, 역시 CEO는 보는 관점이 달라. 네, 이럴 때 왜 한 명밖에 없지가 아니라 다 고객으로 보인다고. 네, 유진 로봇이 로봇을 시작한 지가 90년도부터 시작하셨잖아요. 네. 네, 되게 오래되셨습니다. 의외로 대표님께 동안이신데 굉장히 오래된 거죠. 사업하신 지가 업력이 지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비전을 보면은 인간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서비스 로봇 개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또 90년도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0년도면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서비스가 아니라 거의 이제 제조잖아요. 제조. 지금도 제조가 많은데 네. 그럼 보통 로봇을 만들면 산업용 로봇을 많이 만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런 서비스 로봇을 개발한다는 것을 회사 미션으로 잡으셨는지 처음부터 90년도부터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신 겁니까? 네. 어떻게? 저희가 90년에는 네. 산업용 로봇을 개발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산업용 로봇과 또 로봇을 이용한 SI가 이제 저희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97년에 IMF 사태가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기업이 이제 쭉 성장을 하다가 IMF 때 상당히 모든 로봇 기업들이 굉장한 충격을 만납니다. 그렇죠. 일단 제조업이 물어났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각 재벌 기업들마다 전부 다 로봇 회사를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로봇은 첨단 기술이다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대기업들이 이제 전부 다 로봇 회사를 다 없애고요. 오직 현대중공업 하나만 이제 네.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도 한 80% 정도가 그때 그 로봇과 자동화를 하는 회사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네. 한 1년 정도 사업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네.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그때 마침 미국 모토로라하고 그쪽에 무슨 램스 테스터 장비를 이제 개발한다고 해서 이제 그 네. 프로젝트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IMF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보면서 앞으로의 그 사업이 이렇게 경기에 얽매이는 사업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로봇 기술을 개발해서 이렇게 국제시장에 팔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해야겠다라는 게 하나고, 네. 두 번째는 로봇을 꼭 공장만 생각할 필요 없지 않느냐. 가정이라든지 또 뭐 직장이라든지 사람들의 수요는 그쪽이 훨씬 큰데 지금도 우리가 로봇 시장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은 아직 전 세계 로봇 시장은 10조 정도의 규모입니다. 산업용 네. 로봇 시장의 그게 크지 규모가. 않네요, 생각보다. 예. 옛날에는 컸는데 지금 이제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네. 큰 규모는 아니죠.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서비스 로봇의 시장은 앞으로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큰 시장을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2000년을 되기 전에 회사에 대해서 크게 한번 개편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하던 주력 산업인 산업용 로봇 시장을 스핀오프 시켜가지고 유진 MS라고 하는 회사로
만들고요. 네. 저희 회사는 서비스 로봇 회사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죠. 그때부터 벤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IMF라는 위기에서 예. 새로운 기회를 만드신 거네요. 예. 지금 요즘 보면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유진 로봇이. 네. 네, 지금 뭐 2천원 수주도 받으시고 이게 매출이 갑자기 최근에 와서 이렇게 계속 급성장하는 이유가 뭐죠?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매출 성장이 거의 안 됐어요. 네네. 그렇다고 회사가 어려웠다기보다는 굉장히 서비스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그런 기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왜냐하면 우리 엔지니어도 보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컨트롤 엔지니어, 네. 일렉트리컬 하드웨어, 그다음에 이제 미케니컬 하드웨어, 거기에다가 또 서비스 컨텐츠를 개발하는 사람들, 네네.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로봇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요자가 찾는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로봇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의 로봇이 나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사실 사업화되는 로봇은 몇 개 안 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로봇 산업이 아직 본궤도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본궤도에 들어갈 준비는 지금 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가 최근 들어서 우리 이제 원래 청소 로봇을 만들던 회사, 이게 저희의 현재는 매출의 주력이긴 합니다만은, 아까 아이클레버가 예. 매출이 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청소 로봇이 지금 매출에 저희 매출의 지금 한 60% 정도 됩니다. 60%? 예. 100억이 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이로봇 아까 클레버가 아이클레버만 갖고서 한 250억 정도. 250억 정도. 예.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개발하고 있는 로봇의 종류는 뭐 군사용부터 해가지고 네네. 뭐 가정용, 노인용, 뭐 그다음에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 시장은 청소 로봇 시장은 지금 가전 시장에서 용도가 뚜렷하니까는 시장이 막 크고 있고, 뭐 사실 구글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뭐 이런 데에서도 로봇 사업에 지금 뛰어들었는데, 네. 거기서 개발하고 있는 거는 이제 다양한 좀 더 휴먼 인터랙티브한 그런 로봇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로봇은 아직 시장이 없으니까 저희도 개발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매출은 하나 기여도가 빵이죠. 네네. 네.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청소 로봇, 교육 로봇, 예. 실버 로봇, 연구 로봇, 그다음에 진화월드라고 저희 완구 예. 쪽인데 이 분야 중에서 어느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거라 보는 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저는 사실 다 시장이 있다고 보이고요. 네, 그래도 그 중에서. 저 중에서 미래를 보면은 네. 저희가 이제 실버 로봇, 노인용 로봇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 아닐까 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의 대기업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으로서는 저희가 캐릭터 완구 시장을 또 키우려고 네.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 아이클레버 현재 매출의 60% 차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것만 있는 거 아니고 경쟁 제품도 많을 텐데 네. 아이클레버만의 어떤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로봇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삼성, LG가 우리의 경쟁사지만은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미국의 네. 로봇 회사가 가장 큰 매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하고 저희하고 삼성, LG 이렇게 4파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여러 나라에 팔지만은 유럽에서 제일 큰 가전 회사가 저희 회사한테 OEM으로 사갑니다. 네. 네, 그래서 청소 로봇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회사하고 저희하고는 이제 연합적자를 피는 거죠. 유럽 네네. 시장은 그쪽에서 팔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시장은 저희가 팔고 이렇게 팔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저희가 수출로 따지면은 우리가 삼성, LG보다 더 많이 해서 우리가 수출 1등입니다. 네. 네. 그리고 국내 시장은 우리가 마켓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이 한 10%밖에 안 됩니다. 네. 네. 국내 시장이 이렇게 해외에 비해서 네. 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국내 시장은 일단 여기서 유진 로봇 난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유진 로봇 들어봤다. 일단은 절반이 안 되네요. 네. 유진 로봇에 대한 아주 인지도가 3분의 1 정도 되네요. 여기서 지금 네. 보니까. 네. 아직 테레비 광고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네.
아직 시장이 텔레비 광고할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시장의 한 80%가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에 좀 더 집중하고 있고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제품이 굉장히 품질이 우수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청소 로봇에서 다른 나라 제품들은 전부 다 랜덤 청소인데 이렇게 장애물을 만나면은 부딪혀서 딴 데로 옮기는. 그런데 네네. 우리나라 청소 로봇은 전부 다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는 방안을 매핑을 해서 네. 그 안을 갖다가 쫙 그 빈틈없이 청소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고요. 네네. 아까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물어보셨는데 네네. 우리 회사의 경쟁력은 바로 이제 로봇 회사이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과 이 커버리지가 세계에서 제일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정확하다는 거겠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이로봇 말고 아이클레버 말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로비라고 그래 가지고 교육 예. 로봇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다 아이로비, 아까 아이클레버 이름도 예뻐요. 예. 이런 브랜드는 누가 지은 겁니까? 어떻게 브랜딩을 하시나요? 사실 우리 사내와 사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모를 해가지고 네. 그 안에 수십 개를 넣고 또 그 안에서 이렇게 다시 추려서 네. 그렇게 만듭니다.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대표님 그 사내 사회뿐만 아니라 요즘 또 요새 소셜로 연결돼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할 때 그 소셜에다가 네. 공모에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의 그러면서 인지도도 높이고 그런 거 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캠페인은.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 교육 로봇은 아이로비가 네트워크 기반 유아 교육 로봇이라는데 네. 이게 뭐 클라우드로 뭐 어떤 무슨 뜻입니까? 네트워크 기반의 그 로봇이란 것이. 사실 우리가 저거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는 2000년부터 네. 컨셉을 잡아가지고 네. 저렇게 오랜 다양한 그 개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세웠던 것이 클라우드 컨셉이에요. 2002년도예요. 2000년도예요. 야, 네. 클라우드. 그때 클라우드란 말이 있었습니까? 2000년도에?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 기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네네. 그 컨셉이 나중에 클라우드라는 컨셉이 오니까 우리 네. 컨셉이 나오는데 우리 아이로비의 컨셉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 군데에 서버를 두고 또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 컨텐츠를 개발해서 자기네 컨텐츠를 우리 로봇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도록 플랫폼 예, 비즈니스 네.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국내에서 한 2,000군데의 어린이집하고 그 유치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B2B 형태로 판매가 되는 겁니까, 저게? B2C 형태인데 사는 데가 뭐 개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런 유치원 같은 데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에서는 저거를 이 노인용으로도 컨텐츠를 넣어서 쓰는 거를 아직 본격 사업은 아니고 네. 사업화를 개발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표님은 보면 굉장히 남보다 되게 앞서가는 이제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앞서가는 사업을 하는데 앞서가는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너무 앞서가가지고 좀 이렇게 때가 안 맞아가지고 고생하는 분들 많이 하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도 네.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좀 앞서가는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팁을 주시겠어요? 네. 앞서가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서간다라고 하는 거는 개발자의 생각으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처음에 로봇을 개발할 때 커스터머들한테 어떤 로봇을 개발하면 좋겠느냐,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면 좋겠느냐라는 걸 계속 물어보지만은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네. 우리가 물어봐도 나오는 대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 게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동안은 개발자 위주로 해야겠구나 해서 개발을 했는데 개발자 위주로 개발을 하면은 소비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네. 그래서 저 아이러비는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투입한 돈이 200억이 넘게 투입이 됐는데 와. 매출은 한 50억밖에 못했어요. 네. 그 정도로 개발에 비해서 수요자들의 반응을 얻기가 쉽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아마 그런 거 말고도 다른 로봇들도 이제 그렇게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품을 너무 앞선 제품이라고 할 경우에는 기술 개발은 하지만은 상품화하는 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이테크를 넣으면은 이 제품이 잘 팔릴 거다. 다른 데보다 기술적 경쟁 우위만 가지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로우테크 제품이 더 잘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개발했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그 기대까지 올라오지 않았는데 고급 제품을 넣어서 가격이 비싸서 안 팔리는 그런 실수를 네. 처음에 사업 초기에는 많이 범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요새 그 로봇 하니까 저는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이제 드론도 로봇의 일종 아닙니까? 요새 네. 드론 굉장히 기사에 많이 나오죠. 아마존도 드론 쓴다. 뭐 미국 정부도 드론을 써가지고 전 국토를 다 지금 모니터링한다 그러는데 그 드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이 서비스 로봇의 하나로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드론은 지금? 그렇죠. 사실 이제 로봇 기술과 로봇 임베디드 기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로봇 드론은 뭐 임베디드뿐만 아니라 로봇으로 봅니다. 네. 외국에서도. 네네. 그리고 이제 드론 자체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그 드론이 이제 뭐 무인 전투기 네. 이런 것도 네. 비행기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것이 무인으로 갈 경우에는 이제 로봇으로 보고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인 자동차 이것도 거의 절반은 로봇이라고 봐야죠. 네. 네, 자동차 기술이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지금은 이제 자동차가 자동차 회사 엔진을 잘 만들고 트랜스미션을 잘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를 하지만은 지금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는 데는 전자회사, 반도체 회사,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것도 전혀 관계없는 회사들이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의 자동차는 엔진도 필요 없고 트랜스미션도 필요 없는 자동차. 그러니까 단지 IT 기술이 중요한 그런 자동차들이 이제 준비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로봇 분야도 어떻습니까? 유진 로봇도 로봇 분야도 지금 이게 대표님 기계 전공하셨잖아요. 네. 기계 쪽이 로봇이니까 기계 쪽이 많은 건지 아니면 추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그 산업용 로봇 저희가 산업용 로봇 회사일 때는 우리 엔지니어들의 70%가 미케니컬 엔지니어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저희 엔지니어들 중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한 10% 정도가 미케니컬 엔지니어고 나머지 90% 중에서 컨트롤 엔지니어, 그 다음에 일렉트리컬 하드웨어, 그 다음에 순수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 다음에 디자이너, 그 다음에 콘텐츠 개발자, 앱 개발자, 뭐 이런 사람들도 같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진화월드라고요. 예. 저거는 지금 저도 유지문 로봇에서 만든 브랜드죠, 저것도 진화월드도. 예, 사실 우리가 진화월드라고 하는 그 토이 회사를 2005년에 우리가 M&A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완구 시장 쪽을 그 로봇과 완구를 접목시키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 로봇을 하면서 엔터테인먼트 로봇이라 그래서 변신 로봇을 개발해서 이제 트랜스봇이라고 하는 네. 우리 트레이드 마크도 만들고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네. 딱 자동차에서 자동으로 탁 일어나 가지고 로봇처럼 걸어 다니는 그런 로봇을 만들었는데 팔라고 하니까 한 100만 원쯤 받아야 되더라고요. 네. 원가가? 네, 아니요, 판가가요. 판가가. 네. 그러니까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원가가. 네네. 그런데 이제 완구 시장을 조사해 보니까는 10만 원이 넘으면은 팔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개발해 놓고 그 수요자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그 정도 수요를 보고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묻어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 다시 변신 완구가 굉장히 인기를 끌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 뭐 영실업의 또봇이 작년에 아주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그랬는데 마침 이제 CJ 엔터테인먼트에서 그 로봇 트레인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이제 로봇 회사니까 완구도 만들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완구를 같이 만들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오케이 그랬죠. 네네. 그래서 만들자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플라스틱으로만 움직이고 그다음에 트레인이니까 기차는 이제 자동으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거지만은 저희가 이제 여기에다가 IoT를 접목시키고 그 다음에 로봇 기능을 탑재하는 거를 이제 내년쯤 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가의 로봇 변신 완구를 이렇게 시장에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IoT도 요즘 화두인데 여기 이 로봇 트레인에다가 IoT가 어떻게 접목이 된다는 겁니까? 약간 구체적으로. 일단 그 로봇 트레인의 변신과 그 다음에 이제 가고 주행하는 것을 스마트폰을 가지고
일단 뭐 거기에 있는 자이로나 가속도 센서를 가지고 우리가 조정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원격으로 저희 로봇을 통해서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IoT 기능이 있는 다른 장비들하고 예, 커뮤니케이션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